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흥미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이자 또 코인데스크 아시죠? 그 모회사인 블리시가 뉴욕 증권거래소 NYSE 상장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블리시 뉴욕 증시 상장과 IPO 전략 심층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계획의 핵심 내용이랑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전략부터 사업 규모, 시장 상황까지 아주 꼼꼼하게 분석했더라고요. 자,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자료에 따르면요. 블리시가 목표 시점을 2025년 8월로 잡고 있어요. NYSE 상장 목표고요. 내년 8월이군요. 네, 공모 규모는 한 2,030만 주 정도 예상하고 있고 주당 가격은 28달러에서 31달러 사이를 목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정도면 최대 한 6억 2,900만 달러. 그 정도 조달을 계획하는 거네요. 그렇죠. 최대 그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예상 기업 가치인데 약 42억 달러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딱 짚어주던데 2021년에 왜 90억 달러 규모로 스펙 합병 시도했었잖아요. 아, 네, 했었죠. 그때 무전됐고요.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 이게 좀 현실적인 판단이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전 시도 때랑 지금이랑 시장 상황도 다르고 또 회사의 현재 가치를 좀 더 냉정하게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하긴 그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그 주요 투자자들 참여 의향인데요. 아,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어요. 블랙록 아시죠? 그리고 ARK 인베스트먼트 이런 아주 큰 자산운용사들이 총 2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사겠다 이런 의향을 밝혔다는 거죠. 와, 블랙록이란 ARK가요? 이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 그 이상인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상징성이 크죠. 게다가 주간사 라인업도 보면 JP 모건, 시티그룹 이런 글로벌 투자은행 IB들이 대거 참여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결국 블리시의 사업 모델, 특히 기관 중심 서비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인데스크라는 미디어 자산과의 결합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 사업 모델이 블리시의 좀 독특한 점이잖아요. 자료 보니까 누적 거래액이 벌써 1조 2,500억 달러를 넘었고 네, 상당하죠. 올해 3월 기준으로 연 매출도 1억 6,700만 달러. 재무 상태도 보니까 현금이 30억 달러 이상 있고 비트코인이 2만 4천 개, 이더리움도 1만 2,600개. 실물 자산도 꽤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재정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 대상 B2B 중심의 거래소 사업이랑 또 월 방문자가 490만 명이 넘는다는 코인데스크, 업계 2위 미디어죠. 네, 2위. 이 둘을 결합한 모델인 거죠. 이미 50개국 이상에서 운영 중이고요. 그러니까 기관 고객들은 거래도 하면서 코인데스크를 통해 정보도 얻고 그런 시너지를 노린 거군요. 50개국이면 진짜 글로벌하네요. 네트워크가 이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시기적으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 트럼프 행정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규제 완화 가능성. 네. 그 부분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니어스 액트, 가칭 같은 암호화폐 규제 명확화 법안 논의라던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같은 움직임들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더 친화적인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클이나 이토로 같은 다른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이미 상장에 성공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분위기는 확실히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점점 제도권 금융 시스템으로 들어오려는 큰 흐름 속에서 블리시도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조달 자금 중 일부를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이나 운영 자금, M&A에 쓰겠다는 계획도 그런 맥락이고요. 하지만 그 자료에서 과거 실패 사례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2021년에 스펙 합병이 무산됐던 거, 규제 불확실성 같은 것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럼 지금은 그때랑 뭐가 달라졌길래 다시 추진하는 걸까요? 가장 큰 차이라면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 투자자들의 명확한 지지, 이게 확보됐다는 점하고 또 변화된 규제 환경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제일 크다고 봐요. 기관들의 지지와 규제 환경 변화. 네. 하지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근본적인 리스크는 여전해요. 암호화폐 시장 자체의 변동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건 항상 따라다니는 문제죠. 네. 그리고 경쟁사들도 상장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블리시의 실적 대비 이 기업 가치 평가가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블리시가 과거 실패를 딛고 기업 가치는 좀 현실적으로 낮췄지만 대신 블랙록 같은 강력한 기관들의 지지를 확보했고 이 거래소와 미디어를 합친 독특한 모델로 다시 한번 NYS 상장을 노린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IPO 이야기 이걸 넘어서서요.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이 어떻게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또 기관 자본은 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금융과 미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더 결합될 수 있는지 이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단순히 한 회사의 상장 이슈가 아니라 더 큰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기회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블리시의 이 거래소 미디어 결합 모델처럼요. 앞으로 계속 변화하는 규제 환경이랑 또 기술 발전 속에서 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는 또 어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형태의 새로운 금융 강자들이 등장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